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위암 이제 수술을 하신 후에 이제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그 내시경을 뭐 당연히 이제 하시는 거고, 근데 왜 받으셔야 되는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모호하게 알고 계실 수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시경의 역할, 왜 내시경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강의는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사진도 많고 내시경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라고 좀 이해 좀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사실 위암 수술 후에 내시경을 하는 목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위암이 이제 재발이 이제 되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합병증이 혹시 발생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또 만약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일부는 내시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재발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제 국소적으로 수술한 부위에서 재발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발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내시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CT도 있고 여러 영상이 있지만 내시경으로 보는 것은 저희 의사들이 아주 숙련된 저희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진단하기 때문에 내시경이 굉장히 재발 여부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특히 이 두 가지 목적에 맞게 제가 이제 알기 쉽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아마 여러 이제 환우께서는 이게 내시경 이렇게 자주 꼭 해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약간 좀 재발의 두려움 때문에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또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내시경 이제 추적할 때 얼마나 자주 관찰할 것이냐, 그다음에 언제쯤 중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이제 연구들 조사도 하고 했는데, 먼저 이제 관찰 간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정확히 정해진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선생님들 소견에 따라서 좀 이제 약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최근에 이제 여러 외과 선생님들 이제 설문조사한 그 조사를 봤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한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더 간격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 중에서도 진행성 위암이 있고 조기 위암이 있는 것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진행성 위암일 경우에는 우리 조기 위암보다 검사 간격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발의 어떤 양상이라든지, 우리 일단 말 그대로 진행이라는 거는 뭔가 좀 초기 단계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위벽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조직의 전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수술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높은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조금 더 검사를 자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5년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이제 하시고, 보험에서도 5년까지 이제 보험 산정 특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5년 안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주로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내시경도 5년만 하면 되느냐라는 여러 의문이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5년 지나서 10년, 심지어는 제가 좀 더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40년 지나서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시경은 수술하고 나서 5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간격의 문제일 뿐이지 정기적으로 검사는 계속 하셔야 되는 게 현재까지의 정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나눠서 보면 약간 재발의 양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의 어떤 재발 비율, 재발률, 그다음에 그 재발한다면 언제 재발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 조기암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일단 진행성 위암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낮은 대신에 재발 시점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들을 보게 되면 조기암의 재발 시점은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이후에 보통 재발이 되더라라는 이제 보고가 최근에 발표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는 재발률이 일단 조기 위암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재발되는 시점이 조금 더 빠른 편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임상 선생님들은 이제 진행성 위암 때는 초기에 좀 더 자주 내시경을 하고, 뒤로 갈수록 재발이 없으면 좀 간격을 넓혀가는 식으로 그렇게 전략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기암 같은 경우는 초기보다는 뒤에 재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 단계에서 뭐 간격을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뒤에까지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암 수술의 정상 내시경 소견부터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구성을 했는데, 먼저 이제 수술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위를 전체를 이제 절제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위를 이제 조금 남겨놓고 이제 전체를 수술하신 경우를 위 전절제술, 조금 남겨두는 경우를 위 아전절제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절제 범위에 따라서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절제한 다음에 아래쪽에는 장을 이어 붙여야 되는데 이어 붙인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내시경에서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강경으로 위를 절제하게 되면 이게 스테플러라는 이제 절제기구로 이게 절제를 하고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또 한번 절제를 해서 이어 붙이게 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이어붙이게 된 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직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또 문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의사들은 여기 보실 때 두 가지 부분을 절제된 면을 다 확인을 해서 재발이 어디서 되는지 다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이와 같은 문양을 이제 델타형 이제 문합이라고 이제 모양 따라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위 아전절제술 위를 부분 남겨놓은 다음에 이제 B2 문합이라는 이제 빌로스 2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문합 방법으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복강경으로 요즘에 저희 병원에서 60% 이상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위 안에서는 절제되는 어떤 절제선이 없습니다. 절제하고 나서 문합부에서만 이렇게 아래쪽 장이랑 연결을 붙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게 되면 동그란 부분의 절제면 외에는 다른 위에 어떤 절제선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제면만 잘 관찰을 하고 나머지 점막에서도 우리가 재발 소견이 없는지 이제 같이 관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어떤 경우는 개복 수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복 수술 하시게 되면 이제 대략적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는데, 문합부는 이제 비슷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튀어나온 이제 점막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개복술 하게 됐을 때는 그 서전의 그 의사 선생님이 외과 손으로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약간 일부는 점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온 현상이 있어서 저렇게 불룩 튀어나오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암이라고 보통 오인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는 의사들은 다 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전절제술 하면서 이제 불화문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수술하시고 나서 자꾸 뭐가 넘어오고 이렇게 역류하고 이제 좀 약간 녹색, 노랑 비슷하게 올라가시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담즙이 역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은 이쪽 끝 부분인데 여기 이제 담즙관이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제 그게 이제 윗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담즙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런 불화문합 수술을 해서 역류가 잘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위 전체를 이제 제거한 경우인데요. 위 전체를 제거한 경우에는 문합 방법이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엥 Y라고 해서 식도를 이제 식도에다가 위를 전체를 잘라낸 다음에 아래 소장을 이제 올려 붙여서 이렇게 문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위가 없기 때문에 보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합 부위에만 이렇게 잘 관찰을 하면 큰 문제는 없고, 일정 정도까지는 내시경 의사들이 저 안쪽까지 좀 더 집어넣어서 소장이 막힌 데가 없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위가 암이 위 아래쪽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근위부 위 절제술, 그러니까 위가 암이 위를 반으로 봤을 때 상부 쪽에 있을 때는 보통은 예전엔 다 위를 다 절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수술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위 암의 그 상부에 있을 때도 윗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위 아래 부분을 남겨놓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소장을 끌어올려서 식도에다 문합을 하고 그 중간에 남은 위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는 내시경 의사들이 이런 경우 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게 남은 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위도 내시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의사들은 이제 이 부분을 따라서 내시경 여기까지 삽입을 해가지고 위 안에까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사견이 이제 위 점막인데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그 아래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제 내시경도 확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술에 이제 아무 합병증이 없으면 좋지만 또 합병증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문합부 협착이라는 게 이제 올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좁아져 있죠. 그래서 식사하고 잘 못 드시고 뭐 토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문 아픈 협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 이런 문 아픈 소견이 있을 때는 위암의 재발이 아니면 내시경으로 풍선 확장 시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시경으로 이런 좁아진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합부의 용종이나 유가종 이런 소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문합부 수술한 부위에 염증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어쨌든 종괴니까 이런 것이 혹시 뭐 재발이 아닌지 이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것이 암세포인지 염증에 의한 단순한 변화인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 일부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합부의 염증에 있어서 염증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혈관 부위에서 이제 출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우리 지혈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빨리 내시경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합부에 이제 종양이 이제 생기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시경을 추적 관찰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발이 됐을 때 재발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술한 지 40년이 지난 케이스인데 우리가 문합부 근처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조직 검사 해보니까 이제 암으로 진단이 돼서 이제 추가로도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드뭅니다. 드물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 가져 나온 이유는 뭐 두려움을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는 꼭 내시경을 받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문합부가 파열되는 경우가 아주 또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하고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제 가능한 합병증 중에 이제 문합부 파열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술한 부위가 지금 열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시경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내시경에서 이렇게 파열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추가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궤양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궤양입니다. 하얗게 이제 점막이 없이 결손돼서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개 이런 가장자리 궤양은 이제 문합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합부에서 이게 이어 붙을 때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이렇게 궤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궤양이 대부분은 이게 저절로 아무입니다. 대부분 아무로 좋아지는데 가끔씩 이렇게 피가 나서 출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내시경으로 시도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담즙 역류성 위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역류가 일어나고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식도 같은 데도 염증 때문에 이제 벌겋게 발적이 일어나고 심하면 궤양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구역 증상이 있으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재발암 소견 아까 하나 보여드렸지만 뭐 재발되는 것이 위를 전체를 떼고 나서도 이렇게 식도 문합부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남은 위 부분에서도 이렇게 문합부에서도 재발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개념인데 뭐 나머지 재발암이 우리가 그 문합부에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들문이라 하는 것은 위 남은 잔존 중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들문이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두 부분에서 나눠 보면은 문합부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재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런 것이 잔이환입니다. 그래서 문합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나머지 들문이라고 해서 나머지 위 조직 자체에 생긴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가끔씩은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또 10년 후에 위 수술했는데 이것이 대장에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 절제술 후에 위는 당연히 이제 내시경으로 보지만 대장까지도 꼭 봐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내시경 의사로 권해드린 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권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위암 수술이 있는 분들은 대장도 최소한 그런 일반적으로 권유되는 그런 간격만큼은 최소한 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하시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번 경험하셨을 수 있을 문제인데요. 위가 음식이 많아서 내시경 못한다. 그래 또 알아. 이런 분들 가끔 몇 명 설명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한 후에 일정 기간, 뭐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 1년 정도까지는 수술하고 나서 위에 음식물은 조금씩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정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1년 이상 지나서부터도 계속 음식 남아 있으면 뭔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 약물을 뭐 잘 써도 위에 음식물을 씻어내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검사 전날에 물을 한 1리터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위에 음식 남아 있는 거를 이제 많이 씻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이제 다 보여드렸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 후에 위의 내시경 검사는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모두에서 다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추적기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꼭 권하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내시경 전날에 저녁부터 꼭 검사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 위암 수술 후에 구토나 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수술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